내리락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대처법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 모으는 거 배우자고 이 코너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퍼컷 스트레이트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투자자는 아니어서 저는 괜찮은데 오늘도 주식시장 뭐 난리가 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속담이 그런 게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매일 연일 진짜 뭐 연변 농담도 아니고 미국 증시가 올랐다 하면 지수가 10% 떨어졌다 하면 지수가 10%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보기 싫죠. 그러다 보면 방치를 해두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보지 마는 상태인데 네. 그러면서도 살필 건 살펴야죠. 그러면서도 살필 건 살펴야 된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증시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천수답 증시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뭐 미국도 지금 뭐 오늘 또 2,000달러 나눠준다. 네. 뭐 우리나라도 서울시가 돈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뭐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백약의 무효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조금 사그라들 때까지 어떠한 정책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정말 코로나19에 따른 천수답 장세다.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확진자 수가 줄고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안정세에 만약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외국은 아직도 힘들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증시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지만 그게 모든 걸 해결하지 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 안정이라는 게 혹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순간이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그거보다 심리가 안정되는 순간이 바닥이다. 심리가 안정되는 순간이 바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저도 자유롭게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고 김혜민 아나운서도 출근할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만 경제가 돌아가지. 결국 그 시걸 기점으로 올라갈 그렇죠. 것이다. 그런 시점이 돼야지. 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구 특정 지역에서 터지다가 서울 경기에서 터지다가 다시 또 대구로 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전시 상황이다.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러한 글로벌리 각국이 쓰고 있는 정책들이 언젠가는 빛을 볼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돈을 푼 것들이 위험 자산 그리고 증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효과를 볼 것인데 그 효과를 보는 시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시간이 걸리는 건 자명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살펴봐야 될 건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차영주 소장이 해 주실 거예요. 자, 길 잃은 투자자분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수 있습니까? 이번 장에서는 이미 피를 흘릴 대로 흘리셨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역사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여태껏 보면 저도 증시에 꽤 오래 있었는데 IMF 때부터 있었습니다. IMF도 겪었고 서프라임 사태도 겪고 다 겪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증시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는 호황이 항상 있었어요. IMF 이전에도 우리가 굉장히 호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스포츠 활동도 막 하고 막 외식도 하고 막 이러다가 뭐 하셨어요? 고급 스포츠 활동? 스킨스코어도 하고요. 네. 하여튼 그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할 정도로 호황이 굉장히 호황이었었죠. 골프도 치고 그때 당시에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을 당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IMF라는 것이 딱 하니 왔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항상 보이지 않는 블랙스완이라는 단어처럼 보이지 않게 이런 것을 항상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고점을 예측해야 될까요?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 안 있죠. 미아리로 가죠. 무릎팍도사 됩니까? 무릎팍도사 됩니다. 예. 미아리라는 단어를 아시나 모르겠네. 알죠. 그러면 김혜민 아나운서도 조금 젊은 층들은 모르더라고요.
아, 저요? 네. 아니, 오늘 제 이름을 김혜민 아나운서로 한 것만으로 네. 저는 행복해요. 뭐 행복하세요? 저보고 젊다고 굳이 안 하셔도 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최동식 님이 김혜림 씨 잘 계시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예.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점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김혜연 아나운서도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누구든지 다 들잖아요. 그건 하죠. 자동차 보험 저도 이제 5월달 만기인데 올 한 해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럼 매년 이제 뭐 100여만 원 돈에 내려고 그러면 좀 아까운 생각이 잠시 들어요. 하지만 이게 보험이라는 게 한번 사고가 나보면 그때서야 보험을 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지만 이 사고가 평생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매년 100여만 원 돈의 보험료는 내죠.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손절에 대해서 손절매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손절매는 보험이다라고 해서 가르쳐요. 아. 손절매는 보험과 같다. 근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것을 잊어버리죠. 그렇죠. 손절매를 하게 되면 내가 손실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손절매를 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을 안 합니다.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절매를 지켰다 이번 장에서 그렇다면 곧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왔을 때는 주식을 팔 거 아닙니까? 이익에서 익절을 하던 네. 아니면 원금에서 10%가 빠진 상태에서 손절매를 했었으면 이미 현금화가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체득화되신 분들은 네. 저도 그렇고 다른 제 주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번에 보면 다 현금화를 시켜놓으니까 장이 빠진 거지 장이 빠지니까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 다들 불안하니까 먼저 현금화를 시켜놓으니까 그게 주식이 떨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 불안하다라는 게 불안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음 장에서도 분명 이런 상태는 옵니다. 그거는 지나고 나서밖에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이 빠지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손절매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식이 빠지니까 살 게 없어서 현금을 들고 있다 보니까 폭락장이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게 고점이니까 이제는 나는 현금화를 할 거야. 주식을 팔고 주식에 떠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자금을 지키고 고수라는 분들이 이 폭락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한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팔아 놓으니까 장이 빠진 거지 장이 빠질 거라고 해서 주식을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점을 알고 저점을 알아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이 체험과 경험으로 체득한 그 기준에 따라 그렇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 내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렇죠. 최소한 땅을 치고 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투자자분들 중에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고요. 또 오늘 몇 분 선정해서 우리 소장님이 지은 책을 저희가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손절도 그렇고 다 본인의 판단이고 심리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 판단과 이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가. 근데 그게 그 손절매는 오히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제가 제 책에도 썼듯이 몇 프로까지 손해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먼저. 그렇죠. 항상 주식을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이다라고 주식을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종가는 모르겠습니다만 4만 원대 초입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원대 들어가서 만약에 일주일 전으로 시계를 돌려놓겠습니다. 일주일 전엔 4만 한 5천 원 수준이었어요. 그게 지금 4만 2천 원 정도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4만 5천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이것이 5만 원, 6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사시죠. 주식이 빠질 것을 알고 사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올라갈 거로 샀어요. 근데 만약에 4만 5천 원 가는 게 4만 원이 깨지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주식 사시는 분도 의외로 없어요.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내가 4만 5천 원 주식이 들어갔지만 서로 코로나19라는 것이 대재앙으로 와서 정말 3만 원, 2만 원까지 떨어지게 그럼 난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는 4만 2천 원, 3만 9천 원에 팔 거야. 네. 이런 생각으로 가서 그 시간점에 무조건 팔라라는 게 바로 보험의 원칙이라는 거죠. 보험이라는 건 나의 미래를 대비하고 특히 안 좋은 일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도 보험을 대하듯이 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혜민 아나운서도 그렇죠. 내가 4만 5천에 들어가서 10%만 빠지면 난 빠져나올 거야라고 하면 그래 나는 10% 고민해봐야지. 내가 10%가 빠졌을 때 내 인생에 타격을 줄 것인가? 그렇다면 타격을 줄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주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10% 정도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마음가짐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요. 네.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그럼 네. 여쭤볼게요. 지금 이 주식은 본인의 기준에 네. 따라 마음에 따라 하면 되는 거고 적립식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적립식 펀드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네.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그냥 내셔야 됩니다. 그냥 돈을 내라. 예, 적립식 펀드 가입하신 분들은 그 펀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펀드가 특별히 이상이 없다라고 뭐 대부분 이상이 없는 펀드들이에요. 대부분 특별히 이상이 없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뭐 해외 자산이 많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자산에 많이 쏠림 현상들이 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 정도로 확인하시는 건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뭐 문제 없을 거예요.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에버리지 코스팅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외로 적립식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납입하기를 좀 그렇죠. 멈칫해져요. 근데 네. 지금 적립식 펀드는 원래 우리가 정한 2년, 3년, 5년 동안 눈을 감고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다. 예, 무조건 지금은 그냥 어차피 자동이체 시켜놓으셨을 테니까 그거 막지 말고 계속 내십시오. 그럼 ELS 같은 거는요? 지금 이제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ELS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그 해외 지수랑 연계된 것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지금 돼 있어요. 네. 이거 ELS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에 그 DLF 사태 났을 때랑 좀 다른 게 그거는 떨어졌다 올라오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ELS는 떨어져서 만약에 40%가 떨어져서 녹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에 터치가 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ELS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끝남과 동시에 증권사에 전화를 거세요. 네. 전화를 거셔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상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환매를 해서 내가 한 30-40% 손해를 보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내 원금을 다 날릴 것이냐 아니면 기다려서 원금이 회복될 것인가 이거를 상의하셔야 돼요. PB분들이랑. 그럼 PB 말을 믿으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PB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 자산 관리를 하느라고 수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상의하셔야죠. 지금 말씀은 적립식 펀드는 자동이체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소극적인 투자자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내시고요. E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도 환매와 만기 유지 사이에서 고민하실 텐데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PB분하고 빨리 상의를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앞에 제가 유가 이야기도 했지만 국내 원유 파생결합 증권 손실도 우려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B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 평상시에는 가입만 시켜놓고 그냥 끝나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손실이 확정되느냐 아니면 조기 손실로 잘라야 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내 원금이 100% 날아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20-30%에서 자르는 게 더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네네. 뭐 어떻게 다음번 회복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PB분들하고 적극적인 상의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죠. 적극적으로 상의하랍니다. 그러면 네.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권유해 주시겠어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렇죠. 그 상품의 특성하고 특성. 만기일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서 환매하십시오, 마십시오라고 어떻게 뭐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죠. 네. 자, 오늘 우리 자산관리의 맨투맨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정리를 하면 주식은 본인이 본인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렇죠.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고요.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하시고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또 최근에 그러니까요. 많으세요.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황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외국인들이 한 1,000억 파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사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상황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분들이 지금 제가 이 코너 처음에 맡았을 때 어깨랑 발목이랑 무릎이랑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달 초에 사신 분들은 기형아가 됐을 거예요. 그때가 무릎이다라고 사신 분들, 바닥이라고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발이 엄청나게 길어졌고 최대 뭐 20, 30% 손실을 보고 계시겠죠. 그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바닥을 예측한다? 내가 바닥에 산다? 저는 과거에 말씀드립니다. 욕심이라고. 네. 자, 6694님이 주식 때문에 우리 남편 저한테 엄청 구박받고 있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본전치기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셨어요. 이 신랑은 근데 어떤 마음으로 주식 시작했겠어요. 우리 처음에는 가족들, 당연히 돈을 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죠. 우리 가족들 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됐으니 정말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4822님은 새싹이신데 주식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갈치토막 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보기도 힘들어서 안 봅니다. 없는 돈으로 쳐야 되는 건지 잠도 못 자요. 괜히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현금 보유해라. 금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뭐 주식도 지금 팔고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은행에서 만기가 짧고 원금 보장된 상품 권유를 많이 한다던데요. 저는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전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현금이에요. 그럼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천수답 장세다. 앞서 코너에서도 원유에 대한 말씀하신 분도 직접적으로 저처럼 얘기는 안 했지만 유가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20달러인 유가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잡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수답 장세에서는 어떠한 것도 섣불리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아예 투자를 좀 멈춰라. 은행이라는 거 저 상당히 저도 금융기관 출신이지만 안타깝습니다만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선의의 그 PB분들이 많겠죠. 투자분들에게 작은 그렇죠. 뭐 이익이라도 남겨드리고자 그런 것들을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 저는 현금이 굉장히 소중한 실탄이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회복이 잡혔다라고 한다라면 모든 자산이 다 뛰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주식이 되겠죠.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돈을 안정성 있게 묶어두면 그때 실탄이 없다. 실탄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실탄을 소비하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확히 보일 때 그때 가서 그 실탄을 쏘면서 수익률을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은 안정적인 투자도 하지 말라는 조언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지금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금을 사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금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건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됩니까? 그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금 같은 것도 또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금값도 다시 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또 그것도 묶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황금성은 뭐 잘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액 자산가라면 포트폴리오 일부로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다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중서민층이라고 본다라면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전시다. 전시 상황에서는 일단 쌀 사놓고 비축해 놓고 있다가 활발히 움직일 때 투자를 하면. 근데 저는 앞으로 투자하는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현재 각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분명히 불을 지필 겁니다. 하지만 당장 불을 지핀다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불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인내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 시대가 끝났다. 코로나 이후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지금 이때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다라는 기준점은 그분의 기준점은 반토막 이전이 정상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정상화되면 다시 100%가 올라갈 거야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원유도 저는 고민에 빠졌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그럼 적정가를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기업 가치라든지. 근데 지금 원유가 20달러면 20달러가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지금 모르겠어요. 기준점이 네. 사라졌어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더더군다나 더 모르죠. 모르는 거죠. 네. 그런 자산이 반토막 났다라고 해서 들어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방식일 것 같아요. 이게 가치가 있어야지 차영주라는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차영주라는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이걸 들어가야지 그렇지 뭐 않고 그냥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으니 들어간다. 그것은 또 다르죠. 저는 그리고 앞으로 주식시장도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올라가는 주식이 과거에 올랐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1등이 미래의 1등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게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코로나19가 정말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바꿔놨고 근무 환경도 바꿔놨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주식이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문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적극 매수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물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수익률과 다른 주가 수익률을 따졌을 때 과연 그게 이길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활 패턴의 변화, 기업 가치의 변화 이런 건 분명 다르다는 거죠.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일단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현금을 보유하고 실탄을 준비하시고요. 공부를 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건지, 패턴이 어떻게 바뀔 건지, 어떤 사업 아이템이 뜰 건지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 실탄을 그때 쏘면 되겠군요. 그렇죠. 저도 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종목을 계속 뒤지고 있어요. 요즘 그 출판업계 분하고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네. 주식 관련 책들이 좀 많이 팔린다네요. 투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 시기에 머리 아파도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서두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를 분명히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요. 네. 공부는 혼자 하시고요. 네. 알려주세요. 예, 매주 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마치고 새롭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의 맨투맨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047님 새싹이신데요. 여교일 쇼크 정답 보내주시면서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친절해서 어려운 경제 공부임에도 공부가 되네요.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십니다. 3478-3339-6035님 새싹이시고 정답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4477님 여교일 쇼크 세상이 힘들어지다 보니 경제 지식 도움받고 싶어서 요즘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식이 제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33님 새싹이신데요. 코로나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1번 정답 보내주셨고요. 6418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슬기롭고 건강하게 코로나19 이겨냅시다. 5425-4726 새싹 9076 새싹. 저는 새싹분들 오시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정답 남겨주셨고요. 5501님 새싹님도 정답 남겨주시면서 오늘 바람이 태풍급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코로나가 바람 따라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 코로나 이제 좀 가라 바람과 함께 제발 부탁이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